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외에 있는 업체들 혹은 국내에 있는 업체가 해외를 나가려고 준비를 해서 다 결정을 져놓고 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현지에서 나머지 식자들은 구할 수 있지만 내 그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핵심인 이 소스로 그 현지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왜냐면 현지에서 직접 만들게 되면 노하우가 유출된다든지 맛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소스들을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소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에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나라별로 가금류의 수출 및 규제 그리고 금지되는 곳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방부제 사용 규제 및 금지를 하는 곳들이 많고, 세 번째로는 냉동 냉장에 따른 비용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자, 첫 번째, 그 최근의 사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들이 그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 때문에 이제 그 소스를 액상화되어 있는 소스를 이제 분말화를 하면서 실제로 납품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금류를 아예 금지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일본에서 인정을 한 그리고 일본에서 그 승인을 낸 그런 가금류를 저희가 가져다가 가금류 예를 들면 이제 분말 같은 경우죠.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제 소고기 다시다 종류인데 이 다시다 종류의 소고기가 들어가고 돼지고기가 들어가는데 혹은 이 치킨 스톡에 그 치킨 그 분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 승인이 된 제품을 가져다가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가금류를 다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었던 소스랑은 맛이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 맛을 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 가금류를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해산물로 대체를 하고, 해산물로 대체를 한 대신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고기를 볶는다든지 고기를 넣는다든지 해서 레시피를 변형을 해서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맛을 최대한 찾는 그런 상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를 아예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까다롭기 때문에 방부제 자체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방부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아무리 가까운 일본이라고 해도 배를 띄우게 되면 뭐 2,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얘를 실온 창고가 아닌 냉장 창고나 냉동 창고에 넣어서, 냉동 컨테이너죠, 그런 곳에 넣어서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방부제를 넣어야 하거나 아니면 레토르트 형태로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방부제 자체는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방부제는 배제하고, 그럼 레토르트로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소스 자체가 과일이 들어가 있거나 하게 될 경우 레토르트로다가 그 제품을 가열할 경우에 맛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 전혀 다른 제품이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토르트 제품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럼 냉장 상태로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왜냐하면 방부제를 제외한 상태에서 해외에다가 냉장으로다가 유통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부제를 뺀 대신에 냉장이랑 냉동으로다가 이 제품들을 넣어 가지고 보낼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상당하겠죠. 아무래도 일반 컨테이너보다는 냉장 컨테이너보다는 냉동 컨테이너가 비싸고, 이 국내에서 보내기 전에 컨테이너, 그 하역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컨테이너에 넣어야 되는 거고, 보내고 난 후에 이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일본에도 냉장 창고나 냉동 창고에서 저희가 가져가기 전까지 일정 부분 동안에 넣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부분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겠죠. 국내에서 1인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전체 소스 비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50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제 유통을 하기 위해서 뭐 국내에 있는 제품들을 그대로 유통이 잘 돼서 보냈다고 쳐도 그 냉장 상태 혹은 냉동 상태 그리고 액상 상태의 제품들을 일본까지 보내는 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그대로 들여가지고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이 소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원에 50원 정도 들어가던 소스 비용이 1,000원에 100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10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50원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가맹 본사의 수익도 줄어들 뿐더러 그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매장의 수익조차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진출을 계획을 하고 계시면 이 핵심 소스 자체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돼도 굳이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 액상 소스, 뭐 해외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인 그 소스, 프랜차이즈 본사,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의 그 핵심인 소스를, 액상 소스를 분말화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마스터 프랜차이즈 업체한테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각 나라별 그 해외 수출을 할 때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